안녕하세요. 시니어 정보쇼입니다. 선생님들은 요즘 전 세계를 들썩이게 만든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에는 깐부라는 말을 유행시킨 일남이라는 할아버지가 한 분 등장합니다. 극중 일남 할아버지는 아무런 힘이 없는 일남에게 손을 내밀어준 기운과 깐부가 되어 여러 위기를 이겨내게 되는데요. 일남은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준 기운을 계속 도와주고 결국엔 게임의 승리자로 만들어주게 되죠. 일남 할아버지는 마지막 대사로 삶은 짧으며 많은 것을 가지면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곧 시시해라는 말을 하는데요. 일남 할아버지의 이 마지막 대사는 우리에게 늙음의 깨달음과 본질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젊은 시절이 화려하고 빛났다 하더라도 결국 노년 생활이 비참해진다면 모두 물거품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세월의 무상함도 느끼게 되고 우리 자신의 노후 생활이 걱정되고 겁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슬기로운 노년 생활을 위해 갖추어야 할 4가지 능력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능력들만 잘 키운다면 적어도 쓸쓸하고 비참한 노년 생활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슬기로운 노년 생활을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 첫 번째는 혼자 밥을 먹는 능력입니다. 우리나라 1인 고령자 가구의 비중이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 1인 가구가 71%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남성분들이 일하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건강관리를 하지 못해서 여성보다는 빨리 사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날이 갈수록 1인 가구가 늘어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혼밥과 혼술은 물론이고 나홀로 문화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노년에 혼자 밥을 먹는 것은 청년들의 혼밥과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청년들은 자발적이고 독립적인 선택이지만 노년의 혼밥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경우가 많죠. 우리나라 고령자들의 정년퇴임 연령은 60세로 보통 60대에 접어들게 된다면 그동안 다니던 직장에서 은퇴를 결정하게 됩니다. 은퇴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혼자 먹는 식사가 잦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함께 밥 먹을 회사 동료도 없고 자식들도 모두 성장해서 곁을 떠나고 아내는 친구나 동창 모임도 많아서 외출이 잦습니다. 나이 들어 불편한 마음으로 혼밥을 마주하기 전에 은퇴 전인 지금부터라도 나중에 혼자 밥 먹는 것이 두렵지 않도록 혼자 밥을 먹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더 욕심을 부려서 자신이 즐겨 먹는 요리나 반찬 등은 자신이 직접 만들어 보는 것이 좋은데요. 미리 생각해둔 요리가 있다면 이를 위해 장보기부터 시작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평생 부엌 살림을 해온 분들이라면 지겨울 따름이겠지만 이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더 늙기 전에 머리를 쓰고 손을 움직여 직접 음식을 만들어 보는 재미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식을 조리하는 것은 치매 예방에도 좋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나 각종 TV를 통해 요리를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 많은데요. 그런 채널들을 보시면서 내가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되는 간단한 요리부터 시작해 보세요. 요리는 하면 할수록 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배달도 잘 되고 반조리 식품도 잘 되어 있어 굳이 요리를 배워야 할 필요가 있나 생각도 들지만 노후의 주머니 사정이 넉넉치 않을 수 있으니 작은 돈으로도 한 끼 식사를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연습해 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또한 배달 음식이나 밖에서 사 먹는 음식들은 소금이나 조미료 맛이 강해서 계속 사 먹기에는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슬기로운 노년 생활을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 두 번째는 고독을 즐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고독을 당연시하고 가급적 즐겨보도록 애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퇴한 분들의 대부분이 이젠 할 일도 없고 어딜 가도 반겨주는 이도 없다는 생각에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고 노인성 생활 패턴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종일 TV를 보거나 근처 공원에 가서 서성이는 일상을 보내는 분들도 꽤 계시죠. 얼마 전 멋진 할머니 102세 커리어우먼 김옥나라는 다큐멘터리가 대중매체에서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102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꿈꾸고 컴퓨터로 수필도 쓰는 등 끊임없이 도전하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큰 감동을 주었죠. 김옥나 할머님은 말씀하십니다. 생명이 살아있는 한 뭔가를 해라. 단순하게 100년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동안 늘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것을 해줄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노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간을 보내는 것과 관련해서 은퇴자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평생 즐길 수 있는 취미를 만들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돈 쓰지 않고 TV를 보지 않으면서 평생 할 수 있는 좋은 취미를 지금이라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책 읽기든 등산이든 준비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슬기로운 노년 생활을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 세 번째는 결핍을 견디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모든 면에서 결핍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체력도 예전만큼 좋지 않고 경제적인 면도 그렇고 인간관계의 폭도 좁아지게 마련입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 당연히 수입이 줄어들게 되고
상대적으로 한참 돈을 벌 때와 비교해 보자면 재무적으로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재무적 결핍을 견디기 위해서는 외식과 같은 문화비를 줄이는 등 소비 지출을 줄여봅니다. 최대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운동도 계단을 오르거나 걷는 것처럼 생활 속에서 지출을 줄여보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재무적 결핍뿐만 아니라 우리는 비재무적 결핍에도 익숙해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은퇴와 동시에 회사의 동료들은 연락이 없고 모두 성장해 자신들의 가정을 꾸린 자식들은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명절 때나 겨우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친구도 하나둘 나의 곁을 떠날 것이고 배우자도 언제 내 곁을 떠날지 알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점점 밖에 나가기도 싫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이런 재무적, 비재무적 결핍을 잘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노년 생활을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 네 번째는 욕망을 자제하는 능력입니다. 자본주의는 물건을 팔아야 이득이 생기므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욕망을 불러일으킵니다. 내가 생각지도 않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소비하도록 우리를 자극하는데요. 나이가 들면 여유롭고 지혜로워질 것 같지만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집착과 욕망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소비하는 것으로 소비나 욕망을 영원히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추운 것은 옷을 입으면 해결되지만 최고로 좋은 옷을 입고 싶은 욕망은 끝이 없는 것처럼 말이죠. 따라서 우리는 행복한 노년 생활을 위해 욕망을 자제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행복은 욕망에 반비례한다고 하죠. 욕망은 커질수록 행복이 줄어든다는 말인데요. 이제 천천히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에서 내릴 준비를 하고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채워서 행복해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1930년대 말부터 하버드 연구팀은 하버드생을 포함해 814명의 생애를 72년간 추적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은퇴 후에 경제적으로 풍족하면 더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은 맞지만 풍족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행복한 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것과 경제적으로 풍족해도 황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고 하는데요. 인생에서 너무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하루하루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위에서 말씀드린 4가지 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